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아침엔 투자와 함께 하시죠. 저는 아침엔 투자 허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선입니다. 자, 오늘 시장 괜찮습니다. 양 지수가 모두 상승하고 있고 네. 특히 코스피가 1.6%대 상승하고 있어서 아, 좋다. 네, 지금 2,680선도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시총 상위 종목이 오늘 좀 좋아요. 아우, 네. 좋습니다. 이렇게만 뭐 된다고 하면은 5월달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뉴욕 증시도 뭐 날아올랐다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테슬라가 7% 가까이 급등을 했고 아 진짜 테슬라 가는 거 아니야? 좀 시동 거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한숨 돌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EU에 대한 공격이 좀 한 달 미뤄진다는 느낌으로 한숨 좀 돌리고 5월달 다들 좀 마무리 잘 합시다. 이런 느낌으로 네. 시장이 움직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뉴욕 증시도 잘 갔고 우리 시장도 괜찮게 지금 뭐 시총 상위 종목들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잘 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시장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약간 또 손바뀜이 있는 거 아닌지 굉장히 궁금할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집중해 주시고요. 세미나 안내 좀 먼저 해드릴까요? 세미나 안내 먼저 네. 안내드리고 네. 오늘 또 수상한 투자 아이디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대구 세미나 신청하신 분들은 아마 이제 가실 텐데 잘 다녀오시고. 일단 저희가 네. 전석이 뭐 마감이 그러니까요. 됐다라는 소식을 네. 어제 좀 전해드렸는데 오늘 노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다녀오시고 또 후기도 또 전해주셨으면 네. 좋겠고 평촌이 기다리고 있죠. 평촌 네. 여기는 진짜 이 공부 잘하시는 분들 많고 학구열 많으신 분들 학원가. 많아요. 예. 저도 그러네요. 여기 네. 지나가다가 몇 번 이제 맛있는 분식집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지나간 적이 있는데 평촌으로 이번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인천으로 출동했던 이혁진 차장님과 그리고 구혜영 차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의 채권 투자 전략 그리고 국내 투자 전략, 주식 투자 전략까지 투자 아이디어 뿜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오프라인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5월 마무리가 거의 돼가니까 이제 6월로 세미나 넘어가네요. 네. 6월 11일 수요일입니다. 날짜 체크해 주시고요. 오후 4시부터니까 되시는 분들 꼭 많이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NH투자증권 평촌금융센터입니다. 네. 댓글에 제가 링크 남겨둘 거거든요. 많이 신청해서 우리 이혁진 차장님, 구혜영 차장님 현장에서 만나보고 또 실전 투자 전략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TMI 하나 얘기해 주세요. 좋아요? 제 첫사랑이 안양 사람이라. 너무 TMI. 근데 괜찮겠어요? 지금 와이프 보고 있잖아요. 예, 뭐 정말 예전이라 안양 1번가 지나다니면서 알아요. 범계 평촌 이쪽을 아 진짜구나. 되게 구체적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15년이 넘었습니다. TMI 예. 잘 들었고요. 시장 얘기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수상한 투자 아이디어 시간 또 오랜만에 이분과 또 미국 얘기, 유럽 얘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엽 부장님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네. 깔끔하게 시장이 좋아서 그런지 분위기가 좋네요. 첫사랑 이야기도 나오고. 네. 그러니까 뭐 공개는 못 하시겠죠? 첫사랑? 아, 본인 한 걸로 그냥 마무리해요. 얼굴 또 넘어가시죠. 눈빛이 저 눈빛 흔들리는 거 네. 보셨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날카로운 질문 드려도 흔들리지 않는 분이 첫사랑 얘기에 살짝 눈빛이 흔들리셨습니다. 인간적이었어요. 네. 좋습니다. 사실 세미나의 원조가 이분이에요. 너무 그러니까 매번 사실 하고 계시잖아요. 매달 하시나요, 부장님? 매달? 네, 매달 말에 진행하고 있고, 네. 이번 달도 이제 말이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저희는 프라이빗 세미나를 하고요. 그래서 9년째 해오고 있는데, 세미나를 오랫동안 이제 투자자분들하고 소통하면서 했던 그 소회들을 말씀드리면, 저런 좋은 세미나들을 항상 참석하셔서 또 우리가 온라인 세상이 너무나 보편화됐지만 오프라인에서 느낄 수 있는 또 교감은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꼭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실 때 현장에서 전문가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시면 훨씬 더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은 세미나 저희 최근에 또 이 시간 통해서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많이 좀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고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오랜만에 그러니까. 나오셨으니까 네. 뭐 근황은 일단은 보여지는 것 자체가 깔끔하시기 때문에 네 근황은 좀 넘어가고 네. 시장 요즘에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래도 오늘 나오셨을 때 약간 좀 상승세가 둘 다 좋습니다. 뉴욕 증시도 좋고 지금 우리 우리도. 시장도 괜찮고요. 네. 네, 이제는 이제 6월 다 됐기 때문에 뭐 상반기는 정리를 하고 이제 하반기 그리고 그 이후로 포커스를 해야겠죠. 제가 최근에 투자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드는 이제 질문, 뭐 단골 질문이 정말 그 4월 달 폭락했을 때 용기를 더 낼 걸 그랬어요. 그때 살 걸 그랬어요. 지금 너무 빨리 올라왔네요. 맞아요. 많이 올라왔네요. 지금 어떡하죠?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고 이제 저희 사무실에 이제 상담
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항상 뭐 소신을 뭐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고 제가 이 방송을 작년 11월 12월부터 진행을 했던 네, 것 맞습니다. 같은데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 주식에 한해서는 독보적인 우량주를 압축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운용을 할 수 있다면 지수가 최고점에 있거나 그리고 4월 같이 정말 공포 구면에 있었거나 그리고 그보다 굉장히 빠르게 바닥부터 20-30%를 반등한 지금이나 똑같이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자신감을 갖고 하셔도 되는데 그 자신감의 미천은 미국 우량주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미국 주식을 운용을 할 때 한 6개월 동안의 변동성을 보면서 우리가 체감하지 않았습니까? 뭐 한두 종목에 정말 그 비중이 높고 일부 편향이 돼 있다면 굉장히 좀 버티기가 어렵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테슬라가 올라가고 어떨 때는 엔비디아가 좋습니다. 맞아요. 어떨 때는 소비주가 좋고요. 어떨 때는 그리고 지금은 트럼프 2기에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에 맞는 또 종목들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리딩하는 그 기업들의 포트폴리오로 압축을 하시고 기관 투자자들의 간접 투자 포트폴리오로 전환을 하시기를 앞으로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뭐 네. 하락을 했다가 되돌리고 이 정도로 이제 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궁금한 건 더 가나? 그게 제일 궁금하죠. 더 네. 가나? 뭐 지금 들어가도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꼬리에 탑승하는 거 아니냐라는 사실 그런 의문점이 있긴 한데 일단은 부장이 간밤에 M7 비롯해가지고 지금 엔비디아하고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엔비디아는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걱정은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판매량이 급감을 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가격 경쟁으로 굉장히 치고받고 하고 있다. 비아디가 뭐 내린다. 네,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24/7 몰입하겠다. 일주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겠다. 이것 때문에 오른 건가요? 아니면 뭐 기대감이 좀 더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 현장에서 많은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이나 또는 과거 이력이 이제 테슬라에 근무하신 분들이나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이제 들어본 바에 의하면 네. 이제 일론 머스크랑 같이 이제 일을 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그 일의 집중력이나 또 몰입감이 굉장히 높은 인물이라는 거 너무 잘 아실 것 네. 같고 실제로 일론 머스크와 같이 일했던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엔비디아부터 이제 뭐 말씀을 드리면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6시에 컨퍼런스 콜이 있습니다. 실적 발표는 네. 1시간 전부터 나올 거고요. 저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분기 내에 사상 최고치를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이제 실적 발표를 보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해소가 돼야 되고 또는 뭐 이렇게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그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뭐 내일 당장 뭐 오른다 뭐 이런 것보다는 네. 장기적인 추세는 엔비디아가 아직도 AI 인프라 부분에서 아직도 산업 초기 국면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블랙웰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좋을 거고 램프업이라고 하죠. 대량 생산해가는 또 수율이 잡혀가는 불량률이 줄어드는 과정을 앞으로 계속해서 맞이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엔비디아 주가 방향은 크게 봤을 때 우상향, up and to the right. 제 표현은 아니에요. 베센트 재무장관의 표현입니다. 네. 미국 경제는 up and to the right 할 건데 그 안에 엔비디아는 저는 반드시 있다라고 보고요. 뒤에서도 뭐 장표를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엔비디아의 지금 주가 수준은 여전히 쌉니다. 밸류에이션적으로 매력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늘 꼭 테슬라 얘기를 질문을 드려달라고 맞아요. 말씀을 네. 드렸는데 그 이유는 제가 뭐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들은 정말 오래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가 지금부터도 좀 불을 붙일 수 있는 뭐 그런 전환기에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해주신 이 테슬라의 비판적인 시각들을 주로 형성하고 있는 거는 야 테슬라 차를 안 팔리는데 유럽에서도 급감하는데 중국에서도 별로 안 좋은데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하지만 주가는 오르죠. 왜 오를까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차가 안 팔리는데 주가는 왜 올라? 이 얘기는 시장의 메이저들은 테슬라라는 기업을 이제는 자동차를 파는 기업이라기보다는 그동안은 그래왔습니다. 네. as is. 뭐 그동안은 그래왔는데 to be. 앞으로는 AI를 활용한 이익을 굉장히 많이 낼 수 있는 기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 생각의 프레임을 전환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제가 시청자분들과 앵커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안전한가요? 아니면 자율주행이 운전하는 게 안전한가요? 아직까지 사람이 더 낫죠. 네. 저는 그 자율주행이 운전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편적으로요. 왜냐하면 이 얘기에 동의를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네네.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사람이 운전할 때는 초보 운전과 뭐 초보의 반대말이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숙달된 운전을 잘 하시는 뭐 베테랑 네네. 운전사들. 야, 너 운전 잘한다. 네. 또는 야, 너 운전 왜 그렇게 해? 어. 이렇게 그 굉장히 이질적이지 않습니까? 누구는 운전을 잘하고 누구는 운전을 못합니다. 그리고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 뭐 졸음 운전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다른 대처가 나올 수 있어요. 네. 하지만 AI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드리븐의 자율주행은 균질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 데이터는 더 많이 쌓여갈 거고 그를 바탕으로 개선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장기간의 앞으로의 시간을 보내게 되면은 자율주행이 AI 기반의 자율주행이 훨씬 더 인간이 하는 운전보다 안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에 대한 시장 오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왜 그게 안전하냐? 그럼 그에 따른 어떤 법적인 문제나 어떤 모럴 해저드의 문제는 없냐? 이런 부분들이 시장과의 어떤 괴리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는 아직도 저는 밑에 영역에 있다라고 보고요. 갈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재차 제가 반복돼서 말씀드린 거는 네. 가격이 쌀 때는 그 기업이 앞으로 성장을 보여줄 것과 어떤 미래 청사진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펀더멘탈과 그리고 기술의 발전에 대한 인식과 시장의 어떤 오해가 가장 간극이 클 때가 어떤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을 하거든요. 지난 4월이 그러했고요. 네. 네. 물론 지금도 뭐 관세에 대한 문제나 뭐 관세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요. 많이 깎아준다고 해도 보편 관세나 이런 것들은 없던 게 생긴 거라 부정적인 그렇죠. 영향으로 인식을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기업의 어떤 발걸음들이 AI 성장이 멈췄습니까?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보다 4월보다 지금 한 달여가 지난 지금이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보여주고 있고 조금 더 좋은 수율을 보여주고 있고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 볼 수 있는 밝은 영역들은 더 한 단계 진보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 하락이 발생하는 구간은 저는 여전히 기회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방송 진행하면서 아직도 미국 시장 늦지 않았다. 물론 여기에 단서는 우량주 포트폴리오 했을 경우에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것들을 한 11개 정도 제가 이유를 댈 수 있을 것 11개. 같아요. 굉장히 구체적이네. 디테일하게. 10개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싼 영역이다. 지금 진입해도 된다. 이렇게 들리는데 테슬라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 네. 6월에 이제 뭐 로보택시, 자율주행 뭐 이런 이슈도 있는데 나온다고 하죠. 요것도 큰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네. 저와 여러분들 네. 그리고 이 동시대를 사랑하는 저는 컨템퍼리라는 단어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게 동시대라는 이야기예요. 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큰 혁신 중에 하나가 비감독 자율주행이 아닐까. 한 2번 정도는 우리가 지금 겪었어요. 인터넷 혁명 그리고 AI 혁명. 네. AI 혁명은 아직도 저는 극초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저 같은 경우엔 그래요. 여러분들 네이버에 검색하는 빈도가 하루 중에 많으세요? 아니면 챗 GPT나 퍼플렉시티에 검색하는 빈도가 많으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포털인데 약간 비율이 비슷해지고 나랑 있는 것 비슷해. 같아요. 저도 그래요? 비슷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의 검색 시간이 이 LMM, 라지 랭귀지 모델을 기반으로 한 AI 검색을 하는 시간이 더 메이저가 될수록 주가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도 AI에 대한 실생활 사용은 메이저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직도 마이너한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극초기라고 보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AI 검색하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냥 뭐 주변에 블로그 검색 정도를 하려고 AI 답변이 말고 사람 답변을 보려고 네네네. 이제 기존의 전통 포털을 사용하지 사실 내가 전문적인 지식을 검색하거나 뭔가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AI 검색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답변을 보려고 검색을 해도 요즘에 블로그의 글이
다 AI 말투로 좀 정리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올라오더라고요. 아, 많이 변하고 있다. 이거 맞아요. 따라가기 힘들다. 이런 네네. 생각이 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이 테슬라를 바라보는 인식도 결국에 이제 AI를 활용해서 어떤 기업이 먼저 그 방대한 이익을 창출해내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이거든요. 우리가 인터넷 그 초기 시절에 보면은 야, 저렇게 검색하는 거 다 무료로 해주는데 돈 어떻게 벌지? 네. 카카오 돈 어떻게 벌지? 메시지 무료로 보내주는데 음. 뭐 네이버 무료로 검색되는데 돈 어떻게 벌지? 이러한 의구심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 의구심이 지금 테슬라랑 똑같은 거예요. 차 안 팔리는데 돈 어떻게 벌지? 근데 이제 비감독 자율주행이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비감독 자율주행 FSD 플랫폼은 모든 차량에 적용될 수가 있는 서비스로 진화를 할 거예요. 그럼 테슬라의 고객은 단순히 테슬라의 차량을 파는 소비자들이 대상이 아니라 모든 그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자율주행 OS로 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사실 2029년 30년에 테슬라의 타겟 프라이스 목표 주가를 2,000불, 3,000불을 얘기하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리서치 보고서에 저는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2030년을 가는 여정에 있어서 테슬라를 구성하는 매출의 어떤 비중은 사실 자동차 판매보다는 FSD와 로봇이 주류를 이룰 거예요. 자동차 판매는 굉장히 적어질 겁니다. 근데 그 적어지는 부분을 갖고 야, 자동차 안 팔렸는데 주가 왜 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무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닭볶음면을 파는 게 주매출인데 만약에 다른 사업부를 굉장히 마이너한 사업부를 갖고 야 이거 안 팔리는데 왜 올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과 같이 테슬라를 앞으로 바라볼 때는 FSD와 로봇을 봐야겠죠. 그 측면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테슬라의 주가 상승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부장님 사실 이렇게 네. 부장님한테 기업 얘기를 듣다 보면 그래 이 분야 올라갈 것 같아 아직도 싼 것 같아 네. 이렇게 설득이 되다가도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걸 이제 미중시를 한 번씩 누르는 게 뭐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도 채권 네. 뭐 장기 금리가 튄다든지 뭐 이런 매크로 이슈 때문에 한 번씩 우리가 좀 의심을 갖고 놀라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건 영향을 어떻게 봐야 돼요? 우선은 이 자본주의에 있어서 미국의 네. 패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에 동의가 된다면 미국의 채권은 지금 굉장히 기회의 영역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의 어떤 재정 적자가 증가하는 건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미국의 재정 적자는 계속해서 증가를 해왔어요.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고 이 무역 적자를 결국에는 이제 자본 수지로 극복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증가하는 것보다는 재정 적자에서 나오는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베센트와 트럼프가 뭐 베센트 재무장관이 난 10년물 금리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자 비용을 줄이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10년물 국채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이 미국에 없느냐? 그 카드는 전 너무나 많다고 봅니다. 뭐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미국채를 무언가를 담보로 해야 되거든요. 전통적인 자산, 어떤 피아트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미국 국채가 될 수 있다는 논리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은행 규제를 풀어줬을 때 미국의 IB들이 결국에는 미국 국채를 살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보더라도 사실 미국 국채 금리는 저는 하향 안정화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럼 미국 재정 적자는 계속해서 지금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요, 미국. 재정 적자 폭을 줄여야 되는 거고 미국의 모든 그 투자 그루들이 이야기를 지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에 대해서 사실 이제 관세라든지 또는 제조업의 핵이라든지 그리고 행정부의 어떤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모든 포커스가 미국의 재정 적자를 축소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시장은 항상 현실보다는 앞으로의 개선 가능성을 갖고 움직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지금 미국 경제가 갖고 있는 문제도 사실 앞으로 조금씩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면 주가는 거기에 화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현실을 보면은 주식을 못 사요. 그렇죠. 네, 코로나 때 볼까요? 코로나가 완벽하게 끝나고 뭔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유화된 지 마스크 벗고 그냥 이제 대면 생활이 네, 다시 네. 정상화되기 이전부터 코로나가 굉장히 극심하고 네. 뭐 유럽에서 어떤 국가는 뭐 그 수도에 뭐 시체가 엄청 많다더라. 맞아요. 네. 뭐 어딘 이렇다더라. 이러한 흉흉한 뉴스가 나올 때부터 주가는 이미 오르고 있어요.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단 말이죠. 문제가 안 끝났는데 올라요. 왜 올라요?
지금도 재정 적자 문제가 끝나지 않았는데 시장은 바닥에서 벌써 30%가 올라왔습니다. 왜 오르죠? 그러면 시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이런 문제가 다 끝나고 매수할게요. 보고 매수할게요. 맞아. 그럼 이미 다 올라 있거든. 네. 그럼 그 다음을 봐야죠, 그때는. 그럼 그 다음 볼 때는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면 앞으로 뭔가 그때는 오히려 더 리스크를 더 체크를 네. 해야겠죠. 그럼 앞으로 걸림돌이 될 게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될 때지 지금은 앞으로 해결될 수 있는 희망들을 보는 게 저는 훨씬 유익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량주 포트폴리오를 운영한다면 사실 흔들림의 과정에서 우리가 수량을 늘려가야 되는 전략을 절대적으로 써야 되는 게 미국 증시를 대하는 저는 태도라고 봅니다. 네. 미국 증시는 한국 증시나 다른 여타 국가의 로컬 증시처럼 일부 투자자들이 제한된 범위의 자본을 갖고 들어오는 시장이 아니에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참여를 하는 시장이고 그에 속한 기업들은 한 산업의 그 발전과 그 헤게모니를 주도하는 기업들이 속해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떠나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미국 시장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트레이딩 사고보다는 정말 길게 해놓고 우량주를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으로 하는 게 버핏이 증명했듯 네.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뭐 틈틈이 말씀해 주신 것 같긴 한데 네. 미국 주식이 더 가는 11가지 이유라고 11가지. 아니 뭐 옛날에 노래 제목 중에 내가 널 사랑하는 이유 뭐 이런 몇 게 가지, 있는데. 뭐 이런 거. 11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이게 준비되어 있는 지금 자료도 있으셔서 음. 하나하나 보면서 얘기 좀 더 나눠봐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네. 보여주실 자료. 뭐 11개를 다 말씀드릴 수 있을지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뭐 그거는 이제 말씀을 조금 하겠습니다. 네. 축약을 해서 네, 네. 말씀을 좀 네. 해주시죠. 네. 네, 첫 번째입니다. 미국 증시 랠리 더 갈 수 있느냐. 이제 네. 첫 번째 이유인데요. 그 우리가 지금 체감적으로 느끼는 시장의 온도보다는 네.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면은 시장의 어떤 유동성을 파악하는 지표 중에 이제 M2라고 있어요. M2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브로드머니라고 합니다. 그 M1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로우머니, 협의통화라고 하는데요. 네. 그 즉시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돈 얘기합니다. 그냥 수중에 있는 돈. 뭐 예를 들어서 현금, 요금을 예금, 은행 예금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만기가 없는 예금 같은 거 바로 써서 쓸 수 있죠. 뭐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을 사거나 내가 어디 뭔가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유동성이 높은 돈을 M1이라고 하고요. 이 M1에다가 그래도 한 1년 정도 있으면 내가 예금 빼서 뭐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정기적금이라든지 MMF라든지 CMA 같은 거죠. CD 증서, 그러니까 Certificate of Deposit, 그러니까 양도성 예금 증서. 예금을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이걸 이제 광의의 통화 M2라고 하는데 이 M2의 증가가 정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유동성 환경을 갖고 있는 게 현재 미국 증시고요. 네. 그래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고 한다면 증시로 굉장히 빨리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은 여유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글로벌 M2 공급에 앞서서 이 비트코인이 먼저 그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네. 어찌 보면 크립토라고 하는 게 가장 뭐 위험 자산 중에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디지털 금이라고도 얘기하자면 양면적인 특성이 있죠. 그렇죠. 가장 뭔가 적극적인 자산. 이 랠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이 M2 증가율과 같이 좀 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이 S&P 500도 그렇고요. 나스닥도 그렇고 이 글로벌 M2 광의의 통화 증가율이 먼저 선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증시가 올라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거 대비 지금 주요 투자자들의 주식 비중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 세미나, 저도 세미나에 많이 갑니다. 기관차들을 만나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자산이 많거나 또는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당황해하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없거든요. 예전보다 주식이 없습니다. 못 산 거예요? 그렇죠, 못 샀죠. 그래서 지금의 상승이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네. 내가 안 들어갔는데 올라가? 약간 왜냐하면 4월 달에 그 관세와 관련된 노이즈가 있었을 때 급격하게 네. 주식을 줄여놨었는데 그렇구나. 주가 상승이 이렇게 탄력적으로 V자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의 상승이 굉장히 불편하죠. 지금 IB들의 예측이요? 불편하죠. 경기 침체 온다고 그렇게 확률을 높여놨는데 안 옵니다. 네. 네, 지금의 어떤 오히려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 증시 굉장히 또 많이 올랐죠. 네.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담을 수 있는 여력은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여력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들이 개선되는 그 과정으로 갈 경우에
뒤늦게 주식을 살 수 있는 여력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럼 기관이 이번 반등을 활용을 못한 거네요. 활용 못했죠. 나는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기관도 지금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변동성이 심했던 건가? 아니면 읽기가 힘들었던 판인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 머니들이 먼저 빠르게 진입을 했던 것 같고요. 사실 정성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상황은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아, 이해되지 않는 네. 상황이다. 기관 투자들의 이제 사고를 봤을 때 네.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굉장히 급진적으로 나오는 어떤 상호 관세라든지 이런 발표들이 한번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응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차분하게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시장 상황과는 엇박자가 났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어서 결국에 이럴 때는 우량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네, 그럼 보통 이럴 때는 뒤늦게라도 담나요? 뭐 담을 수밖에 없겠죠. 담을 수밖에 뭐 없다. 내일 새벽 6시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에서 그렇죠. 앞으로의 블랙엘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고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그 일론 머스크가 CNBC였나요? 같이 인터뷰했던 것도 보면은 블랙엘에 대한 어떤 도조 시스템, 그리고 테슬라의 어떤 데이터 센터에서의 어떤 수요들도 계속 있고요. 뭐 정확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엘이 테슬라가 개발한 것보다 훨씬 좋다면 계속 주문할 용의가 있고 훨씬 더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젠스당의 어떤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또 확인될 거고 중국에 대한 어떤 수출 금지를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적을 떠나서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그 우려들은 많이 시장에 지금 녹아 있는 상황에서 네. 앞으로의 좋은 어떤 가이던스나 전망들을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면 엔비디아는 뭐 내일 굉장히 좀 좋을 수 있겠다라는 뭐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네. 뭐 반대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저는 뭐 엔비디아는 뭐 여전히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빠진다면 뭐 적절하게 좀 매수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줄 수 기회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네. 지금 시장의 유동성은 굉장히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돼서 연관되는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도록 네. 할게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번 보도를 했던 건데 이 원문을 보면은 buyback set pace for record예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이 기록적이다라는 그 메인 뉴스가 지난 2월 달에 있었네요. 2월 28일 월스트리트 저널이네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 미국 상장 기업의 제가 S&P 500으로 추정을 해봤는데 자사주 매입 규모를 보면 2017년도에 5,400억 달러죠. 18년도에 8,400억 달러, 7,400억 달러, 그리고 작년에 9,425억 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올해 1조 달러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2배 정도 되겠네요. 네, 지금까지 얼마 샀게요? 얼마예요? 네. 얼마 샀냐요? 네. 이미 5천억 달러 이상 샀습니다. 야. 자, 그러면은 5월인데 반절 이상을 네. 지금. 네. 2017년도에 5,400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 S&P 500 상장 기업들이 이미 5월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네. 5천억 달러 이상을 매수했습니다. 그 얘기는 기업들이 자기네 주가들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살만하다. 물론 지금 올해 말까지 미국 상장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했을 때 이제 세금에 대한 그 혜택이 있습니다. 네. 내년부터 이제 자사주 매입에 대한 세금이 좀 올라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좀 올해까지 좀 많이 살려고 하고 있었는데 땡큐죠. 주가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자사주 매입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올해 더 많이 살 수 있는 것들이 지금 환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뉴스들을 보면은 미국 기업들 자사주 매입행률이 3개월 새에 5천억 달러 샀다. 연말까지 하면서 1조 달러 넘어간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비관적인 생각에 많이 빠져 있을 때 본인들의 사정을 잘 아는 기업들은 그들의 주식을 사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면은 앞으로 미국 주식 랠리는 저는 더 갈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보고요. 실제로 최근에 알파벳도 한 달 전인가요? 실적 발표를 뭐 했습니다마는 자사주 매입 소식이 조명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다 공포만 느꼈으니까요. 뭐 관세 집중하면서. 네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미국 주식의 랠리가 올해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4월 달에 이제 이거 추가 매수해야 됩니다. 더 사야 됩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네. 연말 정도면은 굉장히 성과가 좋을 것 같아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연말 정도면은 저는 뭐 지금도 신고가가 나오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지수적으로 보면은 저는 나스닥, S&P 500 고점 탈환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지수가 고점 탈환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긍정론자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지금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내가 언제 그랬어 하면서. 더 간다. 네. 뭐 네, 이렇게. 그때는 미국 주식 가자 막 외칠 거예요.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럴 때는 오히려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좀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우량주 포트폴리오로 차곡차곡 준비해 간다면 뭐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고점이나 공포 구간이나 저는 전혀 상관없다. 오히려 어떻게 수량을 더 늘려갈까 이런 고민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또 수요일이니까 사실 오늘도 미국 이야기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환율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베센트가 이런 말을 했다고요. 미국 달러가 약한 게 아니라 니네 통화가 강한 거야. 뭐야 말장난 같긴 한데. 특히 아시아 네. 통화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네. 미국 달러가 흔들리네 하니까 지금 사실 유럽 중앙은행 총재도 봐봐 이제 유로화의 시간이야.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달러의 패권이 흔들린다? 그리고 오늘 사실 미국 증시를 좋아하는 우리 이 개미분들도 서학개미분들도 환차 손이냐 환차 이익이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체크를 하실 것 같거든요. 환율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그 달러의 패권이 흔들린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사실 투자를 접어야 돼요. 그 정도로. 투자 접어야죠. 이 자본주의를 형성하는 가장 큰 시장이자 이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게 미국인데 미국의 패권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면 모든 투자를 일단은 회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달러의 패권이 흔들린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미국이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미국의 제조업 부흥이에요. 그렇죠. 사실 부흥이라는 것보다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일부 재정 적자를 축소해 보겠다라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상대국, 무역 상대국의 환율이에요. 뭐 관세를 아무리 부과해봤자 트럼프 1기 때처럼 위안화를 절하해버리면 그 효과가 상쇄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했던 사실 그 논의의 이면에는 네. 통화 가치의 절하를 인위적으로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게 테이블 밑에는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전적으로 나왔던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우리가 그 5월 초였나요? 연휴 있었을 때 그 타이완 달러의 그렇죠. 급격한 강세라든지 네. 지금 원화의 강세 같은 경우가 사실 원화가 독자적으로 강세나 약세로 가기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결국에 아시아 통화의 프로식 통화 따라가는 그 정말 그 메인은 위안화기 때문에 위안화가 앞으로 뭐 급격하게 절하되기는 좀 어렵다 인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의 절상이라기보다는 인위적으로 약화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원화도 같이 일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쭉 과거를 보면은 이 환율은 어떤 거를 함축하냐면요. 네. 그 나라의 경쟁력을 사실은 그렇죠. 의미를 하는 게 환율이거든요. 그렇죠. 네. 어떤 단기적인 움직임 말고 길게 봤을 땐 그 나라의 경쟁력인데 사실 미국의 경쟁력은 인구 구조론적으로 보나 그리고 시장의 크기로 보나 그리고 1인당 GDP의 규모의 성장으로 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압도적이죠. 압도적입니다. 저는 좀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냥 우리 삶에서 미국만 투자해도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좀 왜 되냐면 세, 발언이. 왜 되냐면요. 왜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 인구 감소하죠. 중국 인구 감소합니다. 13억에서 안 올라가요. 그 인구 감소고요. 고령화되고 있어요. 네. 일본 당연하고요. 독일 당연하고요. 인구 감소입니다. 인구가 감소되고 뭐 우리나라 최근에 그 청년 실업률 뭐 4년제 대학 졸업한 분들의 어떤 취직도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2030의 그 인구 구조가 굉장히 탄탄해요. 그거보다 어린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의 또 인구 구조도 지금 그만큼 베이비 부머 세대들만큼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예쁜 삼각형 모양을 갖고 맞아요. 있는 게 미국 네. 인구 피라미드예요. 그럼 이걸 보면은 우리가 경험했던 이 한강의 기적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탄탄한 인구 구조에서 나왔어요. 학교에 갔더니 반이 15개야 18개야 문과 7반 이과 8반 이런 구조에서 나와야 사실 앞으로의 경제 그들이 이제 주 소비 계층이나 주 경제 계층으로 올라왔을 때 이 나라의 GDP나 1인당 GDP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구조를 우리나라는 갖기 어려워요. 일본도 그렇고요. 독일도 그렇고 중국도 지금 고령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 중에 유일하게 인구가 성장하고 소비가 성장하는 국가가
구조를 갖춘 게 미국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재정 적자도 결국에는 해결되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했듯이 up and to the right가 맞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계속 주목하는 게 저는 정설이라고 봅니다. 좀 이제 우리가 강하다라고 표현했지만 네. 어쨌든 뭐 근거를 들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 어떤 이제 분들 경우에는 팩폭하신다 이런 얘기도 이제 하시는데 어쨌든 굉장히 급락하고 안 좋은 상황에서도 부장님께서는 좀 사야 된다 네. 이런 주장을 좀 해오셨고 맞습니다. 네. 오늘도 나름의 또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할 얘기가 좀 많지만 우리 잠깐 쉬었다 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네. 광고 잠깐 듣고 그러니까요. 오겠습니다. 어디 가지 네. 마시고요. 잠깐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오늘은요, 한동혁 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11가지 이유 설명해 주시려면 좀 바쁠 것 같아요. 네. 계속 가볼까요? 좀 달려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네, 네.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이유입니다. 미국 주식 랠리 여전히 가능한가? 네. 네, 저는 예스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데 AI 산업을 리딩하는 국가가 미국이 뭐 당연하고 미국과 중국 전 G2 국가 결국에는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우리가 지난 94년 12월 19일 날 뭐가 나왔냐면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그 인터넷 브라우저가 나왔어요. 뭐 예전에 여러분들 뭐 야후라든지 뭐 라이코스라든지 이런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 넷스케이프가 시장에 출시되고 617일 동안 나스닥이 한 93% 올랐습니다. 네. 요 네이비선이에요. 이렇게 그 94년도 12월 19일 네. 넷스케이프가 출시하고 617일 동안 93% 올랐다는 겁니다. 네. 굉장히 유사하게 사실 이 챗GPT가 요 같은 궤도를 따라가고 있죠. 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보기 좋게 어떤 그 그래프를 우연히 막 뭐 이렇게 된 거일 수도 있어요. 이거에 의미를 두는 건 아니고 22년도 11월 30일 날 챗GPT 등장 이후 그 618일 동안 나스닥이 74%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산업의 그 첫 시작을 알리는 파괴적인 혁신이 파괴적인 서비스가 등장했을 때의 어떤 주가 흐름들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다 올랐을까요? 그 이후 3년 동안 한 3배는 더 올랐습니다. 그 얘기가 제가 네. 여기 부제목을 달아놨듯이 AI 산업이 저는 극초기라고 보고요. 엔비디아의 성장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프라 엄청나게 필요하고요. 최근에 중동에 가서도 막 블랙에 계약하고 오는 거 네.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AI 인프라는 더 많이 필요하고 사용량이 더 많이 급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AI 산업은 저는 초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앞으로의 그 경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냐라고 한다면 연준의 스탠스가 저는 바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가 안 나오거든요.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있죠. 하지만 연초부터 항상 시장에서 걱정했던 인플레 했는데 지금 인플레가 나옵니까? 잘 안 나와요. 네. 우려했던 것보다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찍히는 달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2018년도에 그때도 이제 트럼프 일기 때 무역 전쟁을 했었는데 18년도 말까지 급락하다가 19년도에 저점부터 한 40% 오르거든요. S&P 500이. 그때 미국 연준의 금리 변화는 없었어요. 이렇게 동결을 쭉 했죠. 하반기까지.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좀 금리가 내려왔는데 사실 이때 금리 인하는 전격적으로 바로 나오지 않았어도 연준의 태도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저때로 회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연준의 완화적인 스탠스의 어떤 뉘앙스만 풍기더라도 시장은 더 불이 붙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게 올해 하반기 중에 어떤 스탠스 변화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국 주식 랠리는 연준의 어떤 스탠스가 핵심 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좀 통계적인 자료를 네네. 볼게요. 제가 미국 주식 랠리가 더 갈 수 있다냐고 보고 있는 이유가 나스닥 100이 지금 연초 기준으로 플러스 전환했거든요.
S&P 500도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 구성 종목의 향후 그 PER 선행으로 봤을 때 아직도 마이너스 1 정규 분포 부근에 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통계적으로 한 68% 정도 구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는 마이너스 2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러니까 95%, 94.48 정도 될까요? 95%에 해당하는 구간에 굉장히 극단적인 구간에 있었던 거죠. 마이너스 3까지 가면은 이거 99%입니다. 거의 이제 잘 안 올 확률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사야 된다, 사셔도 된다, 바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수준도 그렇게 많이 안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저렴하다라고 보고요. S&P 500 볼까요? 5년 평균에 있습니다. 12개월 지금 선행 평균치. PER. 네. 그래서 지금 그냥 일상으로 회복한 정도다. 과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한국 증시 잠깐 보고 갈고요. 한국 증시 네. 같은 경우는 진짜 쌉니다. 아, 밸류가 진짜 싸요. 굉장히 싸요, 지금. 진짜 네. 싸다. 보면은 제가 2006년부터 갖고 와봤어요. 그러면은 지금 정규분포상에서 마이너스 1 정규분포에 아직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코로나 때 급락했을 때나 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새로 이제 대선 이후에 뭐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뭐 밸류업이라든지 뭐 이런 또 정책과 더불어서 저는 국내 증시도 위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국내 증시가 뭐 3천, 4천, 5천 뭐 위로 뭐 미국처럼 활짝 열려 있다 이렇게는 네. 말씀 안 드리지만은 이 바텀에 대한 거는 굉장히 견고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투자 아이디어는 한국 시장을 갖고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한 월 분배금을 받는 전략을 하기에는 굉장히 적절하다. 아, 적절한 게 한국 시장이다. 네, 지금. 그래서 네. 이제 4월에 저희 세미나 주제가 바이 아메리카였지만 네. 바이 코리아를 할 수 있는 한 가지 프로덕트는 커버드 콜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많이 급락하지 않는 이상 일정한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잘 모르겠어. 뭔가 사회가 좀 계속해서 초고령화되고 네. 뭔가 인구 구조가 좀 동력을 잃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세 영향이나 뭔가 주도할 수 있는 리딩 컴퍼니들이 좀 적어지는 것 같다면 위는 잘 모르겠으나 아래는 굉장히 좀 단단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같은 좀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전 싸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싼 건 너무나 확실하고 뭐 커버드 콜도 얘기해 주셨고 네.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 뭐 애플 얘기도 나오고 채팅창에도 막 그래요. 네, 지금 엔비디아, 뭐, 그렇죠. 알파벳, 메타 이거 좀 짧게만 짧게만 좀 치고 가주시죠. 네. 그리고 새로운 기업 한번 네. 소개해드리고 좋아요. 마무리할게요. 저도 사실 애플도 궁금하긴 그러니까. 했어요. 네. 엔비디아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 제가 싸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이제 마이너스 2 정규 분포를 이 선행 PR이 조금 딛고 올라온 수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는 시장 가격에 많이 녹아 있다는 거죠. 앞으로의 기대감보다는 많이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규 분포상 에버리지 정도나 한 1 정규 분포 68%의 확률 구간으로 플러스 정도로 올라온다고 했을 때는 보세요. 30이 50대잖아요. 퍼가. 그럼 네. 얼마 올라오는 거예요? 20 정도 올라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3분의 2잖아요. 그럼 거의 66%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업사이드가.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네, 와. 이 정도만 회복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도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알파벳 볼까요? 요 가운데 선이 5년 에버리지입니다. 네. 5년 에버리지에 딱 이제 걸쳐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AI를 굉장히 리딩하는 컴퍼니가 저는 알파벳이고 이번에 알파벳 개발자 외에도 시장에 많이 묻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크로보다 진전이 없어 보이는 매크로보다 예상이 의미 없는 것보다 사실 가시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업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알파벳은 지금 AI의 왕자의 게임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알파벳의 개발자회의를 또 보면은 네. 이 앞으로 AI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또 이익을 낼 수 있는 범주로 갈 거기 때문에 알파벳도 5년 평균으로 봤을 때는 싸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정규분포 상단에서 놀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AI 글래스의 선두 위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메타라이벤 한번 보여드린 적도 있는데 이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 AI 이슈가 글래스. 있었거든요. 네. 오픈 AI는 왜 아이브 그러니까 이 스티브 잡스와 함께 애플의 디자인을 사실 다 맡은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애플 디자인 다 이분한테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팀 쿡과의 뭐 불화로 나왔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네. 하지만 이제 애플의 디자인을 만드는 분을 왜 오픈 AI에서 이 회사를 샀을까? 네. AI 디바이스가 필요한 거예요. 네. AI 디바이스 누가 지금 제일 잘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거 갖고 이익 내고 있습니까? 메타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AI 디바이스는
안경이라든지 뭐 우리가 손목 위에 이런 스마트워치들이 얹혀질 줄 알았습니까? 근데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쓰고 있죠. 한 군데 남은 곳은 저는 AI 글라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타는 앞으로의 실적 발표에서 AI 글라스의 그 향방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지금까지 추세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프랑스 주식 말씀드린 에슬러 룩소티카 같은 경우도 조정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기업들도 저는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기간에 왔다라고 봅니다. 마지막 질문 나온 애플은 이제 뭐 아이폰 가격 이런 것 때문에 최근 노이즈가 좀 있었는데 애플은 어때요? 애플은 좀 네. 가장 좀 피해를 많이 본 주식 그쵸. 중에 하나이죠. 아니 뭐 트럼프한테 찍히기도 네.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앞으로의 그 방향이 네. 이제 스마트폰이 한 단계 진화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AI 기기로 뭐 예를 들어 AI 글래스나 이거 또 사서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인텔리전스와 AI 인텔리전스가 이제 애플에서 본격적으로 향후 버전부터 시도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폰 17, 아이폰 17부터는 굉장히 얇아지거든요. 이제 뭐 아이폰 에어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해서 이 폼팩터, 이 생김새 변화가 한번 드라마틱하게 일어나는 저는 신제품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도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고요. 뭐 현금도 많기 때문에 뭐 자사주 매입할 수 있는 여력도 많고 그래서 지금 애플도 가장 좀 부정적으로 보일 때가 길게 봤을 때는 또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롭게 좀 알아볼 종목이라고 할까요? 기업이라고 할까요? 기업 좋아요. 분석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미국 맛보기 기업. 시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궁금합니다. 사실 여기서 저는 처음 만나는 그래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많았는데. 늘 수요일에 올 때는 오늘은 어떤 친구 사귀어볼까? 내 관심 종목에 누가 들어가 볼까? 이런 느낌인데 익숙합니다. 첫 번째 종목이 스포티파이거든요. 이거 음악 듣는 거잖아요. 이건 익숙하죠. 스포티파이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넷플릭스가 그동안 이제 관세 영향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그 주가 고공행진을 했던 기업 중에 대표격이거든요. 뭐 관세 정책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뭐 인터넷 연결해서 OTT 보면 그만이니까. 그리고 컨텐츠들도 계속해서 양질의 컨텐츠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보는 이 OTT 컨텐츠 말고 또 하나의 우리의 감각이 열려 있는 게 이제 귀란 말이죠. 야, 그렇죠. 네. 여러분들 아마 그 유튜브 프리미엄 결제를 19,800원 정도 하거든요. 되게 비싸요. 이거를 쓰시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들으려고 쓰거든요. 저는 네. 뮤직도 많이 들어요. 맞습니다. 끊김도 저도. 없고. 네. 그만큼 이 듣는 컨텐츠가 오디오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네. 있습니다. 아마 스포티파이를 지금 유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하지만 이제 젊은 세대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북미 지역이나 이제 이게 스웨덴 기업이거든요. 유로존 지역으로는 스포티파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원 스트리밍을 하는 기업이고 주가가 어제 사상 최고가 52주 신고가를 갔다가 일부 이제 물량이 나오면서 그 조정을 받았는데 저는 이 주식도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스포티파이는 단순히 음악을 듣는 어플리케이션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광범위한 오디오 컨텐츠로 진화를 하고 있거든요. 안에 이제 팟캐스트 같은 그 컨텐츠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교육과 관련된 컨텐츠도 많고 이제는 영상도 구동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컨텐츠를 충족시켜주는 글로벌 원탑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거를 스포티파이 혹시 쓰십니까? 저는 안 씁니다. 그럼 이게 네. 왜 좋은지 잘 모르시겠네요. 제가 이 스포티파이를 처음 키게 되면 여러분들이 네. 좋아하는 그 아티스트를 등록할 수 있어요. 아하. 이거 제 취향이라서. 플라워 좋아하시는 이게 사실 그 프로파일러들이 볼 때 음원 리스트 보는 거 아시죠? 그래요? 음원 리스트 봅니다. 몰랐어요. 약간 그 개인 성향이 좀 들어가 취향? 있겠네요. 그러면 맞아요. 음악을 어떤 거 듣느냐가 그 사람의 성향이나 어떤 기분 이런 것들을 대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까 뭐 첫사랑 얘기 나왔지만 버즈, 플라워 완전 첫사랑인데 이거. 그래서 좀 약간 네. 쑥스러워요. 근데 좋은 이거 약간 좋죠. 예. 좋은 노래 네, 제 많고. 인스타그램 돋보기 오픈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래요? 한번 볼게요. 네. 제가 등록한 게 플라워, 버즈, G드래곤을 입력했습니다. CD 좋죠. 네. 그러면은 이 스포티파이의 방대한 음원 데이터, 이 음원의 사용 데이터죠. 이걸 갖고 이 사람은 한동엽이라는 사람은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구나라고 해서 플레이리스트를 짜주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G드래곤을 좋아한다면 이 노래도 이 스타일도 좋아하겠네. 어때 한번 들어볼래? 연관된. 네,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결국에 그게 알고리즘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알고리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원을 계속해서 새로운 걸 들었는데, 이거 내가 못 들어본 건데 내 스타일이야. 왜 우리가 라디오가
사실 어찌 보면은 굉장히 좀 나쁘게 표현하면 너무나 오래된 구닥다리의 소통 방식 아닙니까? 라디오 전파를 굉장히 오래됐죠. 네, 전파를 맞춰가지고 아직도 네. 헤르츠를 통해서 아직도 뭔가 음성을 듣는다는 게 네. 되게 요즘 시대로 보면은 구닥다리 같은데 왜 거기에 계속해서 유저들이 있고 왜 뭔가 비싼 연예인들이 아직도 DJ를 하고 있냐면 이 음원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 거를 맞아, 대변을 아하.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포티파이가 그 부분에서 글로벌리 가장 잘하고 있는 기업이고 예를 들어 한번 더 자료를 볼게요. 네. 저는 이제 자드라는 일본의 레전더리한 가수를 좋아해요. 시티팝 하시는 분인가요? 그렇죠. 네, 이 자드를 저는 좋아하는데 그러면은 네. 자드의 이제 명곡 음반들이 쭉 소개가 되고 역시나 너 자드 좋아해? 그럼 이건 어때? 네 스타일일 것 같은데 아하. 이렇게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요. 네. 카테고리별로 예를 들어 운동할 때 뭐 듣지? 그럼 이제 운동할 때 듣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핸즈업이라는 노래 그리고 플레이리스트를 쫙 짜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뭐 코미디 부분, 네. 뭐 교육,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 그다음에 뭐 R&B, 힙합 카테고리별로 플레이리스트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뭐 들을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친구들과 또 공유를 할 수도 있는. 네. 요즘에는 MBTI 묻는 것보다 너 플레이리스트 뭐야? 뭐 들어있어? 아 맞아요. 네, 그걸로 이제 그 우리 사람의 젊은 친구들 어떤 그런 질문 많이 해요. 네. 어. 감성을 측정하는 뭐 그런 용도로도 사용이 되는데 네. 그게 바로 이제 스포티파이의 이제 문화이고요. 실적을 보면은 영업이익이 플러스 구간으로 확대되는 구간이거든요. 네. 이 매출액 성장과 매출액 총이익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것들이 보이죠. 보세요. 영업이익이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지금 마이너스에서 흑자 전환하고 있는 구간에 네.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이렇게 그로스 마진이라든지 이 프리미엄 구독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한 월 10,000원 이상을 내야 되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음악만 네. 듣는데 10,000원 이상 지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독자들의 마진도 좋아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또 사용자들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이 애드 서포트, 그러니까 광고 기반의 그로스 마진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AU, 먼슬리 액티브 유저죠. 한 번이라도 월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스포티파이 유저가 6.7억 명입니다. 6억 7,800만 명이에요. 네. 그 중에서 유료 구독자가 2억 6천만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아직도 한국에서는 스포티파이가 좀 마이너하죠. 잘 모르시죠? 그렇죠. 네, 한 번씩 경험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 잉여 현금으로 프리캐시 플로우나 이 비용이 줄어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면 한국에서 이제 비상장도 저희가 많이 투자를 하니까 네. 스푼랩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스푼 라디오 들어보셨죠? 아 들어봤어요. 그리고 네. 글로벌리 굉장히 좀 유명했던 클럽하우스라고 오디오로 대담을 하거나 좀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해서 막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앱이 굉장히 유행한 적이 네. 있었습니다. 네. 이 스푼랩스가 비상상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은 펀드레이징 시장이 어려운 구간에서도 굉장히 큰 자금을 조달하면서 이슈가 됐었거든요. 역시나 오디오 컨텐츠였고요. 오디오 컨텐츠를 기반으로 최근에 쇼폼 드라마까지 진출을 하고 있는 게 이 스푼랩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행보인데 벤처 붐이 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크래프톤이 1,200억 원을 투자했어요. 2년에.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시려면 자, 웹툰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웹툰의 기반이 뭡니까? 글입니다. 웹소설을 기반으로 이게 웹툰화가 되는 거예요. 아 만화 형식으로 이렇게. 네. 네. 이 웹소설을 이 글을 그림으로 바꿔보니까 시장성이 있네. 역시나 이 글이 뭔가 이미지적으로도 되네. 이미지적으로 되니까 이제 영상화, 영화나 드라마로 가지 맞아요. 않습니까? 웹툰 기반의 영상. 네. 오디오 똑같습니다. 오디오만 들었더니 이 컨텐츠 좋네. 그럼 이걸 갖고 영상화하거나 또는 다른 컨텐츠로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죠. 그 기반이 되는 그 플랫폼이 지금 스포티파이가 글로벌리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꼭 주목을 해야 되고요. 이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다른 유사 사례를 볼게요. 네. 쿠팡 너무 좋죠 요즘에. 쿠팡의 주가는 그러니까. 연일 52주 네. 신고가입니다. 보시면 쿠팡이 우리나라에서 안티가 제일 많았던 안티 기사 엄청나게 쏟아졌던 돈 언제 벌래 자본 잠시가 아니야 투자만 해가지고 돈 언제 벌어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분기 영업이익 어마어마해요. 계속 돈 버는 요 구간으로 23년부터 돌아가면서 주가는 바닥에서 대단하다. 굉장히 크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비슷한 사례 볼까요? 예전에 한번 네 소개 많이 해주셨죠 크림. 악플 엄청나게 달렸던 네. 크림.
이것도 이제 마이너한 시각에서 보면 이해를 못 하는데 크림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 실적이 작년에 매출만 2,976억 원 했고요. 네. 에비타 마진, 감가상각점 마진이 플러스로 돌아왔습니다. 어. 돈 언제 벌래? 자본 잠시가 아니야. 제가 크림을 설명드리면서 제2의 쿠팡처럼 이커머스에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실적 발표를 해서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1위 기업인 스톡엑스, 처음엔 이 스톡엑스를 벤치마킹해서 크림이라는 기업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스톡엑스를 위협하는 북미 지역의 미국 지역의 1위 사업자를 위협하는 플랫폼까지 성장을 했고 공식적인 이 크림의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뭐 북미 1위 스톡엑스와 뭐 제휴한다, 뭐 같이 사업을 연계한다 이런 논의들이 막 나오고 있는 썰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공식적인 건 어. 아닙니다. 공식적인 건 아닌데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이유가 우리나라 이커머스 씬에서 이 크림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그 지평을 잘 열었고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림, 쿠팡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스포티파이 모두 비관적이었지만 영업이익이 이제는 플러스로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기업들은 아주 잘 보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또 야, 그런 공통점이 있구나. 진짜 시간도 딱 맞춰주셨는데 깔끔하다. 크림 그때 올라갔을 때 반응들이 한동엽 나가라가 굉장히 기억을 하시는데 굉장히 쓰라렸는데 일단 결과는 이렇게 나온 거네요. 지금 흑자 전환으로 매출도 실적이. 2,900억 정도 나왔다고 하고. 근데 저는 그런 게 좋아요. 왜냐하면 기회가 있을 때는 항상 부정적입니다. 네. 나가서 뭐 크림빵이나 사 먹어라 이런 얘기 댓글 많이 달렸거든. 여러 그 시장의 등락을 경험을 했지만 네. 그 뭔가 공포에 휩싸였을 때는 항상 그 뭔가 동조하는 설득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는 좀 현명하게 스마트하게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오늘도 재밌다. 소신 있게 의견을 근거를 들어서 네. 또 자료 다 소화하셨어요. 네,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한동엽 부장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양시장 올라가는데 오늘 네. 확실히 시총 상위 종목, 확실히 코스피가 더 강합니다. 네, 1.7%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은 0.5% 빨간불 유지하고 있는 선혜 씨, 상황인데요. 그러면은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 마감 이후에 네. 이제 앞으로 열리는 미국 시장 내일 장 우리 마감 방송할 이후에. 때는 알겠네요. 그럼요. 알죠. 그러면은 네. 여러분 내일은 우리 반도체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지 그것까지 좀 왜냐면 코스피 3천 가려면 반도체가 좀 힘내줘야 됩니다. 오늘 일단 가고 있긴 합니다. 네. 삼성전자 3%대, 하이닉스 2%대 뭐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상당히 강한데 오늘 끝까지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내일 뭐 엔비디아 말씀도 하셨지만 또 이슈 잘 정리해서 오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